이 구역에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들의 장중 전략은 뭐가 달라도 다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익 배틀 쌈장의 규칙과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이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는 멘토님들이십니다. 매주 월요일에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두세 개의 종목을 목표가와 함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이 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수익률을 집계한 후에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럼 빈자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만 편입이 장중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날에는요, 제시 종목에 대한 모든 전략과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산출되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매일 방송에서 순위를 실시간으로 집계해 드릴 예정인데요.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최종 순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 1등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번 주는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다음 주에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대진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1위였던 김진욱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NC바이오 7% 상승으로 2차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3기 EV도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어제 노란톡방 안에서 편입을 해주셨고요. 오늘 2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수대통팀 종목입니다. 여전히 좀 변동사항 없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종목은 편입이 불발됐고 포시에스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로 수익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대성에너지 연속으로 수익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방송 출연하신 후에 어제 편입해주신 유진로봇 오늘 2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수익 실현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지난주 이어서 공략을 해주셨고요. 어제 또 한울바이오파마 장중에 노란톡에서 편입 완료해 주셨고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인버스 오늘 또 재공략 해주시면서 조금 약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멘토님들만의 포트폴리오죠. 수익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킹왕짱이 될 만한 종목으로 삼양식품 편입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집계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을 더욱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멘토님의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A 9% 수익을 실현해 주신 이후에 손실이 있었던 종목이 좀 있었는데요. 반전의 수익을 많이 챙겨다 주셨습니다. 어제 ISC, HP, SP 편입해 주셨고요. ISC는 어제 당일로 1차 목표가를 터치했고 HP, SP도 지금 5.57%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주호 멘토님도 3개까지 포트폴리오 이 킹왕짱에 또 편입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종목입니다. ISC, HP, SP 두 종목 킹왕짱에 편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멘토님들이 플러스권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이번 주 순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1위 현황으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사진이 보입니다. 지금 이주호 멘토님 그리고 운수대통팀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두 번씩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의 화요일과 수요일에 살짝 흔들렸지만 다시 목요일에 1등을 찾으신 모습이고요. 과연 운수대통팀으로 흐름이 좀 넘어갔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1위였죠. 팍스경제TV와 함께하는 팍스탁의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김진욱 멘토님 지난주에 시장이 참 안 좋았음에도 플러스권으로 1위를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장 시작합니다.
네, 수익 배틀 쌈장 금요일에 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제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수익 배틀 더욱더 뜨거워졌는데요. 일단 오늘도 주식 고수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동 멘토님 지난주 1위에 또 이렇게 목표치를 또 달성해 주신 첫 번째 전문가님이십니다. 멘토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을까요?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 1위를 달성했던 네. 김진욱 멘토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은 네. 지난주 1위를 달성했고 사실은 지난주가 하락장이었고 제가 그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지난 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반등이 좀 시장이 좀 세게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마침내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게 왔었죠. 강하게 왔었던 이유는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작이 참 차가웠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멘토님께서는 1위를 놓치지 않고 정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위를 놓치지 않고 1위를 굳건히 또 지켜내주신 멘토님이시고 플러스로 내 계좌를 지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대해서 살짝 엿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5위를 또 하셨었어요. 네네네. 이번 주 성적과 관련해서 조금 살짝 1위의 위험이 좀 위태로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번 주에 그 심정 변화를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한 줄 요약이요? 네. 한 줄로 요약하기에는 너무 짧고요.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 제가 이제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잡았던 종목이 이제 섹터였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그 수익 배틀 쌈장이 이제 룰이란 게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룰이 매주 월요일 날 12시 이전에 네네. 종목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월요일 날 마찬가지 종목을 제시했죠. 자, 네. 근데 제시했지만 저는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제시했던 종목이 생각보다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이 이길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없으니까 하락을 했었던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지금 룰이 조금 안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좋은 것보다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 하지만 이제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제가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그런 뭐 작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룰 자체는 무조건 5거래일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쵸. 5거래일과 그 다음에 무조건 월요일 날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살짝 투자를 하면서 살짝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살짝 아쉬움이 있죠. 네. 네, 일단 수익 배틀 쌈장에서는 엄격한 또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뭐 장중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다 전략을 또 짜주시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또 수익을 챙겨다 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별표가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우리 지난주 1위와 함께 시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상황 좀 짚어볼게요. 오늘도 조금 올라오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정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FOMC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좀 매파적으로 보는 쪽도 있고 비둘기파적으로 또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 지난주 1위의 관점은 어느 쪽에 두고 계실까요? 매파, 비둘기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빅테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시장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의 그 낙폭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건 결국엔 빅테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시장과 이제 국내 시장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어제 이제 중요했었죠.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동결은 우리가 한 99.7% 거의 100%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어차피 시나리오였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있었어요. 처음에 매파로 갔다가 결국엔 비둘기파로 이제 넘어갔지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또 지표를 보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금리 인상이 끝났고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할 거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 A&D 실적 거의 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었고 그러면서
10% 이상 폭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들, 국내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낙폭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반등이 크게 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이제 그 210K에서 네. 217K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안 좋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과 이제 관련해서는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좀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신규 실업, 그러니까 실업수당, 실업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가 없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을 더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번 달 중순에 11월 14일과 15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전년비가 이제 3.7%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번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 주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석해봐도 좋을까요? 다음 주는 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1월 중순부터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11월 중순까지의 좀 시장 전망을 좀 들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FOMC의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또 올라오기는 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AMD도 말씀해 주셨고 애플도 말씀해 주셨는데 애플 실적과 관련을 해서 예상치는 좀 상회를 했지만 매출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중간에 중국에서 공무원을 맞아요. 대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금지령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도 될까요? 영향을 미쳤긴 하지만은 사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분위기상은 이런 악재가 나왔지만 네. 실상으로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좀 더 올 거기 때문에 이 악재는 금세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향을 향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 보유자분들은 앞으로 그 종목군에 대한 향방은 또 어떻게 예측하시면 좋을까요? 애플 관련해서 국내 주식 관련해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애플 관련주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주마다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미리 파악한다면은 사실은 애플 관련주가 아니고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특히 HBM 같은 경우도 이런 관련주로 같이 가게 되면 훨씬 더 좋지만 시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뭐 장기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겠으나 시장에 좀 대응하면서 종목 수를 줄여가던가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던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략들을 또 챙겨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뭐 매크로 이슈까지 다 짚어봤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 1위인 우리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하는 만큼 지난주 1위 저 6.16%의 수익을 만들어준 종목 가운데에서도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유심 있게 보면 좋은지 그 부분도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로도스 그리고 SKC, JLK는 살짝 지금 편입 불발이 돼서 많이 아쉬운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SKC 그리고 엘컴텍을 또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부터 좀 짚어볼게요. SKC는 여전히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였던 78,000원 훨씬 뛰어넘었고요. 오늘은 87,000원까지 올랐는데 윗꼬리를 좀 달고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 계속해서 또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SKC? 네. 유효하죠. 이거 SK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킹왕짱 종목을 편입을 하고 싶지만 다음 주에 아무래도 조금 더 눌릴 거예요. 눌렸다 갈 거기 때문에 그때 잡아도 좀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기업 자체 내에서는 지금 적자인 회사예요. 시가총액도 2조가 넘는 회사인데 적자를 보고 있다. 근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자가 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 80년대 90년대에 가장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맞았던 거는 이제 테이프와 화학
필름 이쪽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화학 필름 이쪽보다는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가 이제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AI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근데 SK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필름과 화학, 테이프 이쪽을 아예 버려버리고 신규 사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신규 사업을 전환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아향하다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흑자에서 이제 적자가 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죠. 이제 소켓 관련주로 해서 ISC를 얼마 전에 인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SK 넥실리스라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조 2천억을 주면서 인수를 했었습니다. 2차 전지와 지금 반도체가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회사들을 처분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 미래 사업성이 없는 이런 네. 기업들을 처분을 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더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보고 계속해서 좀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봐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오늘까지는 좀 높았으니까 네.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의 진입가를 형성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를 네. 좀 보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진입가가 얼마냐면 69,500원이었어요. 일단은 볼게요. 자, 69,500원. 굉장히 바닥이죠. 어때요? 네. 이 차트 딱 봤었을 때 69,500원에 월요일 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 들어갔습니다. 자꾸 이날. 강조해주고 계시네요. 월요일에 제시를 해야 된다. 네, 월요일 날. 자, 이때도 월요일 날 제가 들어왔던 걸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차트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락하다가 이날 도지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도지.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기는 싸움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했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에서 봤었을 때는 20만 원에서 지금 거의 6만 9천 원까지 내려왔었고요. 지속적인 이렇게 하락 이후에 도지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로 가고 나서 이거 주봉상에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왔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7만 원 정도 보시면 이 월봉상이나 주봉상에 봤을 때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에 급등 나오기 이전에 이 7만 원 선에서 바로 7만 원에서 6만 5천, 7만 요 사이가 가장 맥점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면 네. 이 코로나 이전 2020년도 급등 나오기 이전에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었고요. 이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게 이제 그 69,500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목표가가 원래 78,000원이었잖아요. 2차가. 요게였는데 자, 이 부분이 저는 한번 저항을 맞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확인이 됐었는데 조정을 살짝 맞았다가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고 오늘자 기준에 있었을 때는 지금 조정이 왔어요, 사실은. 근데 왔는데 이게 지금 61일평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건 건강한 조정이다. 이건 단순하게 눌림목이 온 게 건강한 조정이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좀 더 가져가도 좋은 게 저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하락하고 나서 파동이 나왔잖아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고 5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파동상으로 봤었을 때 하락 이후에 5파동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리면은 네. 한 요 라인이 되겠네요. 한 8만 원, 8만 원 그 밑으로. 8만 원 밑으로. 한 6만 원, 8만 원 사이쯤에 한번 눌리게 되면은 눌렸다 반대 오면 주봉상에서는 가져갈 만 하고요. 이거 추후에는 네. 기본적으로 한 11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눌렸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5만 원이면 11만 원. 11만 원.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도 희망을 주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에 또 눌릴 거다라고 봐주고 계시다면 이 종목을 킹왕짱으로 또 편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쉬움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쉽죠. JLK도 아쉽고. 네. 그런 만큼 네. 다음 주에도 공략주로 기대해봐도 될까요? 다음 주 네. 눌리면 잡을 거예요. 눌리면?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SKC 딱 봤었을 때 지금 적자고 아직 매출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코로나 이전의 주가로 돌아와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재료가 좋다고 해서 네.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들어가야지 이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자리에 눌림목이 왔었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게 지금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고점에 좀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2차 전지, 뭐 반도체 다 같이 또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이 탈출할 기회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인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딱히 여기서 추가 매수 하세요라고 말씀 못 드렸고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원에 샀으면은 이거는 이미 물을 탈 수가 없어요. 추가 매수를. 왜냐면 이미 했겠죠. 이미 제가 봤을 땐 20만 원 샀으면 최소한 추가 매수를 2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딱히 지금 하세요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C에 대한 이제 또 장기적인 또 그런 흐름까지 또 체크를 해 봤고요. 다음 주에 또 공략주로도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1위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다음 주에도 1위를 또 내가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막 통해서 또 참고를 하셔서 또 들어오셔서요. 이것저것 또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입니다. 멘토님 사실 또 플러스권으로 유바이로직스도 있고 JLK는 편입이 불발됐지만 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종목을 가져와 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엘컴텍을 리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네. 골드 관련주 대장입니다. 이때 이제 28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을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제 국채 금리가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금 외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시장에서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선물 차트지만 골드 선물 차트 봤었을 때 계속 바닥에서 상승이 계속 포착되는 모습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엘컴텍을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손실이 됐는데 그날 월요일 날에 있었던 제시 종목 월요일 날 제시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엘컴텍을 진입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 엘컴텍 제가 좀 차트를 보면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월요일 날에 진입을 하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마이너스 손실을 봤지만 노란톡 안에서는 사실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제가 대응을 계셨던 해드렸기 때문에 분들은 왜냐하면은 골드 관련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우리가 진입했었던 게 이제 얼마였냐면 1,530원이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1,530원. 자, 언제였냐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1,530원. 1,530원. 자, 여기 보면은 이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요날.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이날이었네요.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날이었는데 이제 이때 1,530원에 올라오고 진입을 하고 나서 제가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1,620원에 줬습니다. 1,620원 줬는데 월화수목금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윗골을 달긴 했지만 바로 1,620원을 찍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1,700원이었어요. 1,700원. 1,700원 같은 경우는 어디냐 딱 보이시죠? 기존에 있었던 이 매물대 꼬리 라인. 근데 마찬가지로 언제 올라갔냐?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 날에 1,700원 돌파하고 1,860원까지 올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대응을 해드렸고 하지만 배틀 룰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쉬웠던 종목이어서 한 번 더 리뷰를 좀 하고 싶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이거 엘컴텍 들고 계신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익절하고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야 되니까 그 점 좀 유의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익절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봐주시는 거면은 28 전쟁 속에서도 순환매로 이 금 관련해서 엘컴텍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적은 것보다는 지금의 시장은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이제 금리는 없어.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 잘 나왔어. 그럼 뭐 살까요? 이제 대장주 쪽으로 그쵸. 들어갈까요? 대형주나 아니면 이제 섹터 위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관련주 하나로만 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초전도체로도 묶여있지만 너무 먼미래고 그러면 골드 관련주 묶여있기 때문에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져줘야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제시해 주시고 아쉽게도 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파란불로 찍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안에서
딱 일주일 만에 1차 목표가를 또 터치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2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사실상으로 4계좌에는 플러스로 찍혔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멘토님께서는 한 종목을 또 픽해 주시면 그런 종목들이 또 잘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배틀로 이 시청하시는 것만 뿐만 아니라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에서 실질적인 전략들까지 또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1위 김진욱 멘토님의 1위를 만들 수 있었던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번 주 제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욱 멘토님의 이번 주 제시 종목입니다. 역시나 WCP 하나만 지금 마이너스 6%가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LNC 바이오 7.64%의 수익 실현, 그리고 3기 EV 3.94%의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한미반도체는 6.03%로 수익 실현 완료됐습니다. 일단 WCP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가를 처치하면서 지금 네. 매도 처리가 완료됐는데 2차 전지 분리막 제조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C와 좀 다른 차트를 그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WCP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제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네. 좀 뭔가 공통되어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네. 한 종목 빼고는 다 반도체랑 2차 전지 섹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시장이 반등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섹터를 잡는 것 중에서 이제 주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잡았던 게 바로 그 이유였고요. 근데 WCP 같은 경우는 제가 어쨌든 손절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진짜 아쉬운 종목이죠. 제가 룰이 너무 아쉽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자, 그러면 이 네. 종목을 월요일 말고 좀 눌렸을 때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월요일 날 12시 이전에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종목을. 종목 제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장이 반등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네. 근데 월요일 날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시를 했죠. 어차피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자, 뭐 WCP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필수죠. 이제 분리막을 이제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이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세대인 코팅을 하면서 습식 분리막을 개발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바로 3세대 모델이죠. 이제 3세대 이제 분리막 개발을 특허 등록까지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헝가리에 이제 약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 충분하게 상승 모멘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좀 강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WCP를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었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WCP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폭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얘기해서 막 급락이나 하락할 정도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월요일 날 시장이 빠지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 정도의 하락까지는 올 종목이 아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 종목을 조금 더 담아가도 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더 좋은 종목 있죠. 이 종목 말고요? 네, 그거 아마 다음 주에 제시할 거라서 어차피 월요일 날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아니.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앵커님? 네네. 11월 15일 날 우리가 네.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잖아요. 그 전에 또 들어갈 종목도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있어요. 이미 다 계획이 네. 있다. 멘토님은 다 계획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WCP도 지금 살짝 이번 주는 아쉬운 모습을 그려주긴 했지만 이 종목 그러면 사실 멘토님이 제시해 주시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 나 다 봐볼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종목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잠시 후에 더 좋은 종목들 또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함께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LNC 바이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 7.64%라는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멘토님이 짚어주시는 종목들이 사실 단기로만 힘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갭상승을 그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2차 목표가로 수익 실현은 수요일에도 해주었는데 의료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더 봐도 좋다. 이 부분 유효하게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종목들이 있죠. 뭐 딥노이도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거는 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4분기 실적까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봤었을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 관련주지만 골절에 대해서는 거의 대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LNC 바이오에서 이제 메가 DBM이라고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정형외과 마찬가지로 척추 신경외과 등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중국에 있는 특허권도 자회사를 통해서 특허권을 취득한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도까지 네. 비급여 처방을 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되는 기업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실적이 반영이 아직 안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눌려있을 때 우리가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멘토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도 좀 보유하고 계신가요? 이 종목이요? 네. 이미 다 이미 다 지금은 끝이 났나요? 왜냐하면 네. 시장 올라가잖아요. 네. 좋은 종목 많다니까. 이 종목도 좋죠. 아니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모멘텀 없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갈 종목.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은 이 종목으로 내가 10% 수익 볼 수 있는데 네. 다른 종목을 하면 한 15% 수익 볼 수 있다면은 10% 종목보다는 15%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LNC 바이오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나 어제 급등세가 진짜 장대 양봉을 또 그려졌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또 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네. NC 바이오 이거 차트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중요했었던 자리가 한 28,800원 정도 될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 지지 라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지 라인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지지를 지켜주면서 지속적인 상승까지 보여줬죠. 자, 그래서 고점이 한번 낮아지면서 거의 원웨이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원웨이로 빠진 이 기점이 대략 한 4만 원부터 약 한 27,000원까지 빠졌었죠. 그러니까 반등이 없이 쭉 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눌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했었던 포인트가 바로 바닥을 한번 다졌죠. 이 27,000원에 대한 이 매물대를 한번 받아주면서 이 28,800원 기존의 지지라인이었던 이 28,800원을 돌파해 주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하락 이후에 반등이 왔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이 저항 라인을 28,800원을 돌파하면 당연하게 장대 한봉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시장까지 받쳐주니까 어때요? 갭상승이 됐죠. 갭상승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LNC 바이오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3,000원, 35,000원에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아직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LNC 바이오 혹시나 지금까지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으니까요. 메모해 주시고 월요일장에 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LNC 바이오 수요일에 제시해 주신 만큼 멘토님의 순위가 수요일에 딱 바뀌었어요. 멘토님의 순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바뀌지 않았고 0.85%로 강보합권으로 또 바뀌게 됐거든요. 그만큼 또 LNC 바이오가 또 엄청난 탄력을 더 줬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요일에 두 단계를 또 업그레이드 할 정도로 지금 10% 가량의 수익이 어디선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종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안 본 종목, 3기 EV, 한미 반도체 두 가지 종목 남아 있거든요. 이 종목에서만 1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다 주셨습니다. 3기 EV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4% 가량 가까운 그런 수익을 또 가져다 주셨는데 올 초에 상장했던 기업이더라고요. 이 종목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던데 전기차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 좀 보니까 좀 재밌네요, 수익률이. 네. 일단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0%. 와, 10%면 대박이다. 그렇죠? 이런 상승장에서. 하루 만에.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됐는데 제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종목을 남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수 종목으로 가져갔었고 이 종목이 상승할 거라고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손절가도 당연히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종목을 막 10종목 이렇게 막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3기 EV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기 EV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 기업에 대해서 딱히 모멘텀이 좋았다?
라는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좀 있는 게 전기차 소비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비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멘토님께서는 SKC도 그렇고 요종목도 그렇고 네. 지금 전기차 소비 그 방향과는 다른 전략을 또 챙겨주고 계시는데 그런 만큼 또 차트 뭐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들어가신 걸까요? 이거 사실은 재료는 있었죠. 재료는 이 기업에 대한 재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제 재료는 뭐였냐면 일단은 그 시장에서 시장 기축을 많이 빠졌잖아요. 네. 빠지고 나서 우리나라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이끄는데 최근에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게 미국에서 이제 AMD 반도체 네. 이 기업부터 스타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타트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게 실적도 안 좋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도 나오면서 이 악재가 터져버리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었던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국내 시장에 있었던 2차 전지도 때마침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도까지 기아 수급적으로 계속 많이 가면서 결국에는 2차전에 많은 약세를 보였었고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AMD가 올라오고 나서 그러면서 악재가 하나씩 사라졌죠. 근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오토파일럿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면서 악재가 하나 사라졌고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폭등했었던 이유는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또 말 그대로 오너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제 그 오너 리스크가 있긴 한데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때마침 네. 같이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였었고 사실 3기 EV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네.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간 것보다는 2차 전지 섹터 중에 하나였고 자 그 중에서도 자리가 굉장히 좀 좋았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진입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 3기 EV를 선택을 해서 또 진입을 해 주셨고 그 종목에 또 올라와 주면서 목요일에 멘토님께서 3위로 딱 올라서게 되는 그런 종목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10% 넘는 수익을 또 가져가게 됐던 그런 기록을 세워줬던 3기 EV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종목도 있죠.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그 10% 힘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6%의 수익을 또 실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3기 EV만 있었으면은 순위가 어떻게 됐을까 살짝 그 3위 가능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3위를 지켜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얘기하다 지금 3기 EV 잠깐 넘어갈게요. 네네네네. 3기 EV 이거 저 네. 개인적으로는 네. 전 더 갈 거라고 봐요. 어머. 자 이거 잠깐 차트 잠깐 보면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일봉인데 일봉에서 이미 고점을 만들었어요. 7,600원을 만들었어요. 이미 고점을 만들죠. 자 만들고 나서 2차 전지 지금 섹터가 굉장히 약했어요. 하락 이후에 반등이 그냥 거의 원웨이로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3기 EV 같은 경우가 이제 2,880원에 진입을 했었는데 자 좀 크게 해서 보면요. 자 오늘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캔들의 저점을 한 번 더 만들고 나서 지금 저항대가 어디냐면 바로 이 한 3,000원 정도 돼요. 이 3,000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이 라인을 만약에 돌파한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봤었던 대로 이제 LNC 바이오처럼 기존의 저항들을 돌파하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슈팅이 한 번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3기 EV도 마찬가지로 LNC 바이오와 차트가 비슷한 흐름이다. 이 부분만 돌파한다고 하면 4,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 3기 EV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보여주는 게 수익이 낮지만 약수익이 네. 낮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볼 만해요, 사실은. 네. 그러면 워낙에나 또 진입가가 다음 주에 됐을 때는 또 더욱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수익의 폭이 더 클 것이다라고 봐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3기 EV와 관련해서 일단 어제장의 주인공 2차 전지주였고 그리고 맞아요. 오늘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 고평가 논란에 뭐 전기차 수요 뭐 이런 악재들 속에서 힘을 많이 못 썼던 섹터였습니다. 시장 하락을 좀 주도했었는데 다시 반등의 기미가 오고 있다. 아니면 일시적인 거다.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반등이 오는 거죠.
오는 거고 거다. 제가 말한 대로 이거 일단 3,000원이 원래 목표가 3,000원 많이 돌파 안착을 하면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 3기 EV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슈팅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LNC 바이오처럼 큰 슈팅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3기 EV 하나 챙기고요. 그럼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좋게 계속 좀 봐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또 공략할 만한 그런 섹터는 뭐 당연히 2차 전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2차 전지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좀 반등의 서막이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편입해야 할 거다? 편입을 해야죠. 한 종목 정도는. 한 어차피 종목 저희가 정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세 종목이다 보니까 한 종목 정도는 충분하게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바로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 최소한 2, 3일 이상은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2차 전지 관련 좀 편입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련한 정보들은 또 어디에서 받아보면 좋을까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네. 그 노란톡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이 룰이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아니 당장 지금 상승으로 마감한 상황에서 막 수급을 설레고 보고 해야죠, 있는데. 앵커님. 그래도 그래도 네. 그래도 제가 이 종목을 살 건데 매수를 할 건데 수급이 들어오면은 거래량이 더 터지니까 더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시했다가 월요일 날 수급도 없고 거래량도 없으면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더 저렴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렴한 가격에 좀 더 그렇죠. 매력적인 가격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당장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에 또 거래량 그리고 수급을 확인해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한 섹터 내에서 이미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두신 종목들이 여러 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때 그 월요일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실 종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궁금하다. 나도 지금 2차 전지의 반등의 소막에 나도 같이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사진 찍듯이 여기 QR코드 네모난 상자를 비추기만 하셔도 0으로 된 링크가 형성되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고 우리 지난주 1위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황 정보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보 또 이번 주 내내 어떤 테마가 또 움직였는지 오후장에는 어떤 테마가 또 움직였는지 뉴스까지 다 팔로우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 혼자 풀어가기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함께 하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 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낙에나 또 잘 되는 친구 옆에 있어야 또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멘토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멘토님 옆에 여기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지난주가 첫 번째였고 그런 만큼 지금까지 별이 좀 빛나고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옷이 무겁습니다. 별 때문에. 그거 진짜 금인가 봐요, 사실. 그런가요? 많이 무거워요?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이 별 때문에 별이 크고 굉장히 많이 들고 별 욕심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더 좋은 종목을 제가 이제 그 제시를 이제 방송이 끝나면 이제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지니까는 그날 수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청자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파란불에서 이제 월화에서 파란불에서 이제 수목 이제 빨간불로 바뀌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종목을 남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시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이제 종목 개수가 한 세 종목 정도가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상승을 좀 많이 이끌었었던 반도체 섹터 중에 하나 바로 이제 HBM 대장이죠.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AI 시장 같은 경우 미래 먹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가까운 먹거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AI,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반도체. 어쨌든 이 반도체 안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잖아요. 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HBM 이 메모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따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저 눌리면 더 좋아요.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590억 수주를 했는데 이 금액이 이제 그 매출 대비 약 한 18% 정도
되는 이 금액이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들한테 이제 그 300억 자사주를 복지 차원에서 좀 이 연차에 좀 다르게 줬다라고 좀 아니 주었다라고 주가뿐만 보면 아니라 될것 회사 같고요. 자체적으로도 너무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한미반도체는 계속 우상향을 그렸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 하락하는 그 시점에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 바라보면서 아 지금 내가 저런 종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이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거 차트 잠깐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일봉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월봉하고 주봉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와. 현재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왜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되냐면 지금 한 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거의 이제 시간 조정 이후에 급등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급등 나와서 이제 눌렸을 때 이 눌림목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49,000원, 5만 원 정도가 지금 어디냐면은 주봉상에 이제 21 이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재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밑꼬리로 한번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눌림목이라는 게 사실은 이 눌렸다가 지금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신고가 63,300원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기간이 이제 장기이기 때문에 못해도 최소한의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내년까지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서는 한 5만 원대가 온다, 혹은 5만 5천 원대 온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이상 그 이상에서 저는 입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멘토님께서는 5만 원 지지선으로 또 6만 원을 또 저항권으로 또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좀 시간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지켜내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 예. 왜냐하면 이게 재료가 네. 당장에 지금 나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는 계속 호재가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을 왔기 때문에 눌렸었던 것 뿐이지 그래도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HBM 뭐 관련주가 많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HBM 대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대장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한미 반도체까지 담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김진욱 멘토님께서 WCP 담아주셨지만 매도 완료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LNC 바이오 7% 넘는 수익 실현해 주셨고 3기 EV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수익 실현 완료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멘토님의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멘토님의 순위도 굉장히 가파르게 또 올라왔던 점이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는 다음 주에 2차 전지 좀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뭐 섹터와 관련해서 종목도 많이 궁금한데 다음 주에 또 시장 상황 보고 수급 상황 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살짝 힌트라도 좀 주시면 주말 동안 조금 더 설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죠.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방송이 끝나고 나서 7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리,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월요일날 진입할 종목까지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들어오셔갖고 좀 도움 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섹터별 뭐 흐름뿐만 아니라 종목명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진입가 자체는 뭐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네. 월요일 날 또 수급에 따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도 노란 통에 바뀔 수 들어오셔야지 있다. 네. 제가 이 정확한 손절가, 입절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지난주 1위 우리 김진욱 멘토님, 우리 별을 크게 다신 우리 김진욱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가고 보고 싶다. 그리고 다음 주 2차 전지 섹터도 공략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2차 전지 요즘 너무나도 또 뜨거웠기 때문에 나도 좀 다시금 공략해보고 싶다. 아니면 좀 아픔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공개 방송 7시 15분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진욱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종목도 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고 종목에 대한 제시가 그리고 진입가 또 목표가는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